네,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교육감 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는 헌법과 간단하게 좀 법령에 말씀을 하시죠. 의해서 예.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약을 한계가 받는 있죠. 거죠. 헌법과 예.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 자유는. 자, 후보자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잘 모르시는 모르겠습니다.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형식 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 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죠. 자, 후보자께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부총리 후보자이시기도 하죠. 예, 흔히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라고 하죠. 예. 자, 사회부총리에 관할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 뭘 문화, 하시죠? 예. 예, 사회와 관련되는 재반 사안, 재반 부처를 조정하고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 관련된 거 하시죠. 지금 보면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 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사회부총리가 그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위치가 사회부총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순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후보자가 되신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본인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PPT 띄워보세요. 자, 김상곤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민망할 것 같고 저는 본인을 운동가로는 봐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라고 예, 하시면은 아마 다른 학자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고요. 운동가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찰해 보겠습니다.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막스코뮤날레 단체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 민족 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 대중의 재방 권리를 제한해온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자, 공동선언 내용이죠. 평화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실에게서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자,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정철된 본인의 사회운동가의 활동 경력, 이 길로 그냥 가셔야죠.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그 많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제안이 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최소한의 그래도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정부에는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 아니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제가 김상곤 후보자께 제 전문성으로 무언가 말씀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통진당입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통진당 1에서 해산됐습니다. 피청구인 주도 세력 통진당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해놓으신 일이, 자 보시죠. 후보자께서 버려놓은 일들이 다음입니다. 자, 이따 보충 질문 하시죠. 예. 저게 2015년에 광화문 한복판을 불법 폭력 집회로 물들였던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에서 우리 고3 여학생이, 경기도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발언입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밖에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은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저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평생 바쳐 일하신 그런 열정과 투지가 저런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을 그러면 뭡니까?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운동가로 발언가 얻어서 하세요.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 자, 전희경 의원님, 이따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우리 첫 질의, 잠깐, 예. 첫 질의했던 우리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님과 아까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질문과 답변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섞이지 않도록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거기 지금 전희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만큼 발전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또한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풀어 헤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 자, 그 정도 해두시고 또 다음 기회 때 또 입장을 밝히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성에는 재반 사안, 재반 부처를 조정하고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 관련된 거 하시죠. 지금 보면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 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사회부총리가 그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위치가 사회부... 네,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뭐 교육감 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순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후보자가 되신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본인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PPT 띄워보세요. 자, 김상곤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 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죠. 자, 후보자께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부총리 후보자이시기도 하죠. 예, 흔히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라고 하죠. 예, 자, 사회부총리의 관할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 뭘 문화, 하시죠? 예. 예, 사회와 관련된 예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는 헌법과 간단하게 좀 법령에 말씀을 하시죠. 의해서 예.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약을 한계가 받는 있죠. 거죠. 헌법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 자유는. 자, 후보자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잘 모르시는 것 모르겠습니다. 같으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형식 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